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항공 정비사, 뭐 엔지니어, 또 항공 종사자를 꿈을 꾸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항공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작사, 뭐 정비업체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항공 종사자를 우리가 꿈을 꾸신다면 먼저 항공 산업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업군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먼저 항공인은 어떤 직업이고 어떤 구조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항공우주학개론에서 저희가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에 만들면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죠? 그냥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가망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식 증명서, TC를 발행합니다. 이건 뭐 기체, 엔진, 프로펠러 모두가 똑같아요. 설계를 인증을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죠. 프로덕트 한 대만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보통 설계와 생산 이 부분은 보통 제작사죠. 우리나라에 뭐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뭐 카이 또는 뭐 코리아네어 또는 뭐 미국의 뭐 보잉사, 에어버스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업체는 뭡니까? 이제 우리 미국의 뭐 델타 항공, 그죠? 뭐 중동의 뭐 에미레이트, 카타르, 우리나라의 뭐 또 뭐 제주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설계와 이 생산 이 부분에서 엔지니어들의 직업들이 많이 창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운영, 생산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딜리버리가 된 이거, 바로 이 운영 여기에서 이제 정비사와 이제 엔지니어의 직업들이 좀 나누어집니다. 이 운영할 때는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리빙 에어크래프트, 살아있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망성을 우리가 전문 용어죠. 이 가망성 유지, 이거 세프티라고 합니다. 안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전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신뢰성 회복. 그죠? 또 살아있는 비행기. 자, 이거를 유지할 목적으로 회사는 여러분들을 이제 고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라인 정비라는 게 있고 기반적으로 이게 중정비가 있죠. 이 비행기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그래비아드 같은 비행기 무덤 박물관으로 가야 되지만 살아있는 비행기, 가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항공법의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항공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항공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그다음에 교통관제사죠.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네 직종을 우리가 항공 종사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잉사를 혹시 아시나요? 보잉사가 이렇게 보잉사는 설계하고 생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운영, 정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보통 생산도 하지만 또 정비가 있어요. 정비업체, 제작업체에 여러분의 직군이 좀 많겠죠. 고용하는 비율도 높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보잉사가 어디에 있냐면 자, 보잉사. 정말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가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딘가요? 시애틀에 내리면 바로 북쪽으로 한 40km인가요? 그럼 에버렛이라는 보잉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 뭐 인구가 10만 명이면 3만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어떤 보잉사 직원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렛을 보잉의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보잉에서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평균 보통 뭐 600만 개 항공기 부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평균 한 대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잉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설계, 아까 보여줬죠? TC, 인증을 받은 것들을 자, 이렇게 보잉사, 에버렛에 모이면 조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동체, 날개, 뭐 조종계통 모든 것을 전 세계에 뿌려서 보통 뭐 재팬, 일본에서는 뭐 동체를 만들고 한국에서는 윙팁을 만들죠. 한국에서는 또 날개도 만들고 또 동체도 만들어요. 그죠? 또 보잉 자체적으로 또 테일핀을 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또 이렇게 또 랜딩 기어 쪽을 만들고 또 테일 정도 만들고 또
또 오스트레일리아 쪽이죠. 이것도 또 윙팁이나 날개 쪽을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뿌린 다음에 그쪽에서 조립 생산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죠? 어디로 갈까요? 에버레스트로 도착하죠. 그런 다음에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고 이제 살아있는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갈 때마다 꼭 에버레스트를 꼭 제가 들리는데 에버레스트 가면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죠? 보잉 팩토리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곳에 어떤 것이냐면 시험 비행 활주로가 있어요. 시험 비행 활주로가 그래서 전 세계 보잉을 오던 조종사 정비사가 시험 비행 정비사 조종사로 와서 이곳에 테스트에 합격하면 드디어 인증을 받으면 바로 전 세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는 이제 이곳이 테스트 센터가 이제 시험용 활주로에서 국제공항으로 바뀐다고 이제 합니다. 자, 요 조직도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조직도가? 자, 우리나라 CEO 밑에 정비본부장이 있죠. 항공정비사의 꿈이죠. 정비본부장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CEO 옆에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항공정비라고 하면 이 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항공정비팀을. 그죠? 이렇게 정비팀, 라인 정비하고 비행 전후 검사, 수리 개조하는 거를 정비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MRO가 있어요. 여기 MRO, 중정비가 있어요. 중정비. 그죠? 보통 여기에 속한 분들을 보통 이제 정비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비라는 게 정비사 업무가 있지만 또 엔지니어 포지션이 있어요. 정비라는 것은 보통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주죠. 한 명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으로 검사관의 역할을 하고 또 더블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QC에서 여러분들이 정비사를 확인 정비사의 권한을 주고 여러분이 정비했던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여기에 우리는 항공 정비 쪽이 기술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할까요? 4년제 학위를 가지시고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이 이 정비 기술팀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기술 검토를 하고 그죠? 정비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연구직도 하시고 이런 또 여러분이 체크 카드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걸 누가 검토를 하고 만들까요? 기술팀에서 다 컨펌을 해야 되겠죠. 또한 각 가망 당국 FA나 야사에서 오는 수많은 다큐멘트 서류를 다 바로 이 기술팀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이 수행을 합니다. 또 이렇게 기획팀들이 있어요. 1년에 예산을 짜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 큰 조직들은 저병항공사는 이 조직에 아주 우리가 익숙한 이 훈련팀이 있어요. 기존 교육을 하는 팀. 그죠? 그러나 큰 대형 업체는 이렇게 나와서 훈련팀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보금 후박에서 부품을 이제 딜리버리 해주고 수출입 담당하는 데가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여기에서 조직을 볼 때도 보통 이쪽이 보통 정비사라고 정비 업무라고 하지만 또 여기에도 또 엔지니어급 정비사라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비행 전후 검사를 하고 고장 탐구도 하고 사인까지 할 수 있는 정비사들을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급 정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면장을 가졌다고 항공사에 취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QC에서 여러분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QC에서 보통 3년 이상의 경력자 혹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또 기존 교육 이수자 그리고 회사에서 그 문제가 없다면 바로 여기에 확인 정비사 권한을 주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사실 이 조직도는 우리가 저병항공사 기준으로 많이 쓰는 조직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항공산업을 이해하려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비행기를 할 건지 우주선을 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에비에이션과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우리는 우주공학 쪽이 아니에요. 그죠? 다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쪽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 우리 비행기 쪽, 이쪽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면 이제 라이센스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 항공, 운송, 교통, 관광 목적에 관점을 두고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항공사 중심으로 이게 항공 운송 사업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한 항공기를 연구 개발하고 제작하죠. 이런 거를 또한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 볼까요? 그래서 항공산업은 항공 운송 사업과 항공 우주 산업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항공 운송 산업 생각나세요? 전기 항공 스케줄 어떤 겁니까? 전기선 여러분 매일 우리나라에서 어딘가요? 뭐 일본, 뭐 중국, 미국 다 뭐 6시, 7시 정시 스케줄대로 운항하는 바로 전기항공.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이렇게 하죠. 또 부정기로 하는 데도 있어요. 넌 스케줄, 그죠? 임의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필요할 때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이 있고 전 세계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차러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인 전용 비행기 멋지지 않습니까? 또 제너럴 에비에이션 이거를 전문용어로 GA라고 해요. 일반 항공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비행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4인승 비행기 또 항공 측량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들 일반 비행기, 일반 항공을 보통 4인승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형기를 보통 5,700kg, 최대로 1억 중량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우주 산업이 있어요. 우주 산업에 또 항공기 산업으로 나눠지고 우주 산업으로 나눠지고 방위 산업. 이건 국가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기 산업을 요걸 또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나눠요. 바로 제조회사와 정비 산업으로 나눠요. 제조가 뭡니까? 매니팩처죠. 제작하고 설계하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보잉이나 우리나라의 뭐 한국항공우주사나 카이 같은 걸 얘기하겠죠. 여기에 보면 또 완제기죠. 우리나라는 뭐 더 훈련기까지 만들죠. 근데 보잉은 뭐 보통 우리나라 전 세계 보잉이나 에어버스 기타 다양한 회사들이 완제기 산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익도 만들고 회전이 회사 많습니다. 벨 회사도 있고 또 시콜스키사 또 미래형 PA 이 PAV라는 걸 혹시 여러분 또 아십니까? 요즘에 요건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뭐 UAM이라고 모빌리티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하죠. 개인 플라잉카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미래형 소형 비행기 미래형 소형 비행기죠. 이거를 PAV라고 합니다. 개인 플라잉카,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미래 먹거리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배터리 싸움이죠.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 비행기도 이제 최초로 카라반이죠. 208인가요? 8이 드디어 올해 5월달에 처음으로 처녀 비행에 성공했어요. 제가 에어로텍 항공회사에서 만든 건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새롭게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완제기 사업에도 부품 쪽만 가는 데가 있어요. 뭐 기체만 하는 데가 있고 엔진만 하는 데가 있고 항법 제어 쪽만 하는 데가 있고 보기 하는 데가 있고 전기전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비행기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죠. 어디에? 운항사에. 운항사. 제작회사는 뭐 우리나라에 카이가 있고 보잉사가 있겠고 운항사는 뭐 많겠죠. 뭐 K항공사, A항공사, 저배항공사 많은 회사가 있겠죠. 자, 운항을 여기서 하게 되면 또한 어떤 산업이 생기냐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또한 MRO, 이 중정비 사업, 경납고 안에서 하는 이 사업이 또 열립니다. 자, 그러면 제작업체에서는 또한 부품 제작업체들이 부품을 공급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천이죠. 사천 항공산업단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80개 이상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 30개 정도 이상이 다 항공과 관련된 제작업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날개 구조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또 여기 공급을 하겠죠. 또 여기 엔진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죠? 롤스로이스, PW 이런 회사들.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항공기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않는다면 제작회사도 큰 데미지를 입겠죠. 다행히 화물기로서 요즘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물기로 인하여서 또 MRO 정비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군데죠. 샤프 에비에이션 K, 그다음에 사천의 캠스 회사 두 회사가 MRO 업체를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 산업을 좀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어느 항공 대학이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4년제 대학이 있고 전문 대학이 있고 또 이렇게 직업 전문 학교가 다 있습니다. 자, 보통 이게 뭐냐면 바로 이 2년제 자격증 코스예요. 자격증. 항공정비사 자격증 그냥 2년 코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년에서 미국에서는 1년에서 2년 1년 12개월 코스도 있고 평균 22개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 평균 또 24개월에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보통 항공정비기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4년제죠. 그다음에 2년제는 정비학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근데 대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어느 대학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과 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교수님들의 어떤 열정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학과를 대학을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정비과를 가시면 교수님들의 악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경력자들이 많으세요. 군 출신자들, 민항공 뭐 민간 경력자들, 뭐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물론 또 군 출신자 부신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교수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설입니다. 시설. 여러분 시설이 정말 중요하죠.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뭐 대학에서는 뭐 이론에 강하고 뭐 직업 전문 학교는 실무에 강하다.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실무는 아닌 것 같고 뭐 실습에 강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2년 과정에서 하는 그 실습이라는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투브 밴딩, 뭐합니까? 턴버클, 뭐 세프티 와이어, 또 뭐합니까? 뭐 시트 메탈, 판금. 자, 이런 건 현장에서 거의 쓰지가 않아요. 졸업하고 나면 투브 밴딩 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실습 경험이죠. 그래서 실무 경험이 참 많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망당국에서 국토부에서 FA에서 발행해주는 뭡니까? 바로 뭐 죄송합니다. AD 가망성 개선 지시서 볼 수도 알고 AB가 뭔지도 알고 이런 현장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진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 요즘 대학들은 보통 학교들을 가면 요즘에는 이제 경납고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경납고가 있고 뭐 직업전문학교는 아시겠지만 빌딩이나 옥상에 비행기 한 대 이런 식의. 야, 그래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또 이 시설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종학과와 정비과가 같이 운영되는 학교들 많죠. 우리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 뭐 한서대가 있고 어디가 있나요? 뭐 초장대도 있고 뭐 중원대도 있나요? 뭐 이런데 정말 이런 규모가 좀 다르더. 경원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접 가서 선택을 하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학 질문이 왔네요. MRO가 우리나라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장과 학점 은행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느 대학이 좋습니까? 라면 이제 대학 졸업장을 주는 데가 있고 학점 은행제를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죠? 뭐 대학 졸업장이야 물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는 보통 대학 졸업장을 주지만 보통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주는 바로 학점은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좋다, 어디가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한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선택을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공채, 대졸 공채 할 때 학위를 좀 많이 보죠. 근데 보통은 뭐 수도권의 뭐 스카이 학교, 뭐 해외 대학 학생들을 사실 많이 뽑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차 서류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직업전문학교에서 또 운영하는 또 학점은행제죠. 이게 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되는 이 2,410시간 요즘에 면장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 과정을 꼭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혹시 뭐 이런 뭐 부사관과 뭐 기계과로 해서 모집하는 데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실습 증명서를 제출해 줬으면 면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020년 9월 24일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 실무 경력 6개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상당히 학교들이 사라지는 데도 많고 힘들어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좋습니까? 이 자격증 코스입니다. 미국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2년 과정에 AS 디그리, BS 디그리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BS 디그리는 보통 4년제 학위를 얘기하고 AS 디그리는 2년제 학위를 이해합니다. 이거는 보통 아카데미에서 훈련 학교 같은데 이런 데서 주는 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년제를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테크니션 과라 그러고 보통 4년제를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엔지니어 혹은 매니지먼트 과라고 합니다. 자, 국내 대학 리스트는 26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항공교육 포털에 있어요. 제가 뭐 다 불려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정확하게 26개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미국 대학에 대한 거는 우리 여기 미국 항공대학 리스트 아킬라 FA가 있어요. 여기에 에어 아킬라에 가시면 바로 미국 대학에 그다음 여기에 20년이 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어느 대학 학과가 좋습니까? 자, 아까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2년제 자격증 코스에서 지금은 제작, 연구, 설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국내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장 많은 게 항공전기전자, 항공전자공학, 항공정보통신공학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미국에 가장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에비아닉이라는 그 에비오닉, 바로 이 에비오닉, 바로 에비에이션 플러스 일렉트로닉 두 개를 합쳐서 바로 전자, 전기전자 정비사들 아마 이쪽이 아마 가장 차세대 유망 학과고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전기전자과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반 대학은 특이하게 항공전자의 앞자 항공자만 붙여놨어요. 커리큘럼이 항공전기전자가 아니에요.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전기 제작 연구 개발 쪽에는 항공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IT 융합, 재료공학, 항공 우주 기계 이런 식의 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보통 항공 관련 대학 중에는 보통 우리가 항공 관련 대학 중에서 이 과를 뭐 운영하는 데가 보통 항공대, 한서대, 극동대, 초당대, 뭐 중원대 정도가 있고 항공 관련 대학이 아니죠. 그건 일반 대학이죠. 일반 대학. 보통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뭐 스카이 대학도 거기에 속할 것이고 또 관련 과가 뭐 또 기계공학, 전자, 전기, 제어, 컴퓨터, 통신, 금속 재료, 이런 화학공학 이런 과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과분들은 보통 제작, 연구, 설계 쪽으로 갑니다. 미국도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볼 때 제가 리서치를 좀 한번 해봤는데 가장 많이 일반 대학이 아닌 항공 전문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으로는 보통 우리가 MIT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조지아 텍, 그죠? 조지아 텍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ERAU, 엠브리들 대학, 뭐 또 스파르탄, 그다음에 CW, 또 뭐 퍼듀 같은 이런 대학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정보도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항공학과 이름들이 다양하네요. 같은 항공학과인가요? 잠깐만 이거 마지막 설명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채용 조건 이것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죠? 그럼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는 보통 이게 진짜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대졸 공채가 있어요. 그죠? 대졸 공채로 나누는데 보통 이거 있고 인턴 정비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보통 이 코스는 바로 엔지니어급들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일반 대학 학생들도 일반 대학 학과들도 이곳에 지원합니다. 꼭 항공정비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정말 수도권 내 대학, 해외대학도 꼭 미국 대학이 아니라 뭐 필리핀 4년제 대학 좀 저렴하거든요. 또 4년제 학위 소지자분들이 이 엔지니어로 키우는 목적으로 대졸공채 이렇게 들어가고 엔지니어급들은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면장 자격증이나 FA, AMP 계시는 분들이 인턴 정비사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턴 정비사에서 또 대졸 공채로 가려면 또 4년제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4년제 학위를 따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학위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외국은 그러지가 않는데 너무 이게 학벌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데로 보통 자격증 학위가 우선이 아니라 자격증 우선이라고 하거든요. 자격증만 먼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항공 일자리 포털, 그죠? 이게 에어 워크 KR에 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도 다양한 아까 말씀한 엔지니어링 포지션이 있고 또 FA, AMP 라이센스 홀더라고 해서 자격증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거는 미국과 유럽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보조 정비사가 있고 확인 정비사가 있어. 확인 정비사. 보조 정비사를 우리가 이게 서포트 메캔이라고 말을 하고 확인 정비사를 우리가 certified 메캔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보조 정비사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특이하죠. 그래서 보조 정비사 바로 이 포지션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서 보통 6개월 실무 경력, 뭐 2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뭐 해외 나가신 분들은 보통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해외 나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해외 경험이 좀 보조 정비사로서 충분하게 잡이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양한 곳 어디를 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링크드인 되게 유명하죠. 사이트에 그죠? JS 폼 사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AV잡 이런 사이트에 가면 너무나도 다양한 항공 정비사 포지션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항공학과 이름들이 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산업 네트워킹, 그다음 우리나라도 다 정리할게요. 밝게 이 완제기, 제작회사, 운항회사, 그다음 엔진회사, 부품회사, 이렇게 또한 이 MRO 회사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항공 정비사 자격증이 필요한 데도 있고 이렇게 국내 및 미국 자격증이 제자격증입니다. 이 반드시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설계 제작 연구 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바로 1%죠. 항공정비사 국토부에서 인가되는 모든 항공기는 바로 비행기를 만질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운항사에서 MRO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뭡니까? 우리나라 MRO가 우리나라 성장은 어떻게 될까? MRO, MRO 여러분 MRO가 무슨 뜻인가요? Aviation Maintenance Overhaul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걸 항공 정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한번 다른 말하면 헤비 메인테넌스, 중정비라고 하죠. 보통 유럽에 가면 헤비 메인테넌스라는 단어 대신 베이스 메인테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순수하게 중정비, C책, D책, 그죠? 중정비만 하겠다는 의지인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후에 가장 그래도 화물기가 많이 뜨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2개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 유명한 MRO 업체가 있어요. 1위 어때요? 기체 부분 어딘가요? ST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또 어딘가요? 루프트한자, 그죠? 또 중국의 가메코, 또 미국의 AAR은 제가 알기로는 사촌의 캠스하고 아마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외 MR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 MRO가 가장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항공학과 이름들이 다양하네요. 근데 같은 항공학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격증 코스는 항공정비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공정비공학과 어떤 데는 이런 데를 써요. 항공기계공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반드시 하게 될 게 바로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2,400시간. 내가 졸업해서 4년 만에 면장을 딸 수 있는 대학이냐, 인증이 되냐, 인가가 되었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항공정비사와 항공엔지니어의 차이를 통해서 학과 및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